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년 5개월 만에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곡소리가 난다라고 할 정도의 시장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마저 2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또 셀시우스 뱅크런 사태까지 겹쳐서 암호화폐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요, 어떻게 또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자, 오랜만에 조금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시장 상황은 정말 좋지 않죠. 이제 어제, 오늘 지금 그리고 현재도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업비트가 아니라 바이낸스 기준으로 봤을 때 24시간 전 가격에서 마이너스 15%를 지금 찍고 21K를 향해서 떨어져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조금 하방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이제 24, 25K에서 좀 많이 받아보자라고 했는데 그 다다음 구간이 이제 피보나치상 이제 마지막 라인이죠. 이제 마지막 라인이 21K에서 20K 정도 그 구간, 19K 정도 구간까지 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지는 시장이 없습니다. 또 크게 반등이 줄 거고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진다라는 거는 또 급속도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 잘 보시면은 그렇게 거래량이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은 선물 시장에 의해서 지금 현물 시장을 조금 움직여주는 이런 국면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비단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으로 오늘 코스피도 장중에 2,450 기존에 우리 10년간의 박스권 라인 안으로 진입했다 다시 조금 반등을 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4% 이상 조금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죠. 지금 우선은 지금 조금 침체되는 국면인데 목요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 투더 골드문 시청하시면서 지금 현 구간이 제일 중요한 게 좀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도 잘 하시고 지금 현 구간에서 어떻게 좀 매매 전략 짜고 어떤 방식으로 차트 운영하면 좋을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반등 기회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다음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좀 안 좋은데 저희 목소리는 좀 커져가고 있죠. 자, 이런 좀 주말의 하락이 좀 장난이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하락폭이 상당히 심각한데, 자, 지금 나스닥과의 좀 커플링이 수개월째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인을 일종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루에 10% 이상씩 떨어지는 날은 좀 흔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세계 자산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에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했으니까 이런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투자 인사이트를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가드님께서는 나스닥 선물 시장과 조금 같이 변동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코인 소식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 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더리움이 폭락이 나왔죠. 그래서 뱅크런 위험에 직면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가 지금 출금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네, 다음 카드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암호화폐 리워드 신용카드 출시 계획이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 코리아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이승희로 임명이 새로 되었습니다. 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미래입니다. 먼저 얘기 주실 전문가님. 네. 이제 제가 먼저 조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하죠. 테라 루나 사태 이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대체 이게 뭐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왜 사람들이 쓰는 거고, 대체 CBDC 국가에서 발행한다는 게 있는데 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안전한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그런 의구심이 스타트는 아무래도 이제 테라
루나 사태겠죠.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담보형 테더 같은 경우 지금 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이런 움직임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썰전에서 어떻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어떤 게 안전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투자를 할 때 진행을 할 때 어떤 부분 좀 유의하고 CBDC랑 나중에 CBDC가 발행이 됐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다 없어지지는 않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테라 루나 사태가 좀 있었죠. 뭐 계속 말씀드려서 좀 지겨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사건 이후에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점차 사람들이 많이 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세계 여러 나라에 좀 파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상시장의 좀 약간 가파른 성장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스테이블 코인이 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은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뭐 존재를 하고 우리가 또 송금을 하거나 또 뭐 디파이 뭐 프로토콜 내에서의 이런 뭐 예치나 대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요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뭐 수합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대부분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70% 이상의 거래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스테이블 코인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현실과 블록체인을 좀 엮어주는 뭐 경제를 좀 이어주는 효과적인 도구다라고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드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많이 쓰는 거래소 이제 4대 거래소가 있죠. 뭐 업비트, 빗썸 우리가 원화로 정말 쉽게 이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옆에 보시면 BTC 마켓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BTC 가격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알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는 부분이고 다른 해외 국가들 달러를 쓰지 않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거의 환전소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환전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달러 패깅 1달러당 1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맞춰져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자산을 구매하고 사용하게 된다면은 수수료도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한다고 했을 때 작은 규모는 괜찮지만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 자체가 막 굉장히 비싸지는데 이런 부분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2019년 말 약 60억 달러에서 2020년 말 290억 달러 거의 뭐 다른 이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12배 이상 증가할 때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증가 배수는 28배 가량으로 정말 크게 진행을 할 거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테더가 명백하게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루나가 거의 뭐 시가총액 5등까지 치고 올라갔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자율을 좀 담보로 해서 많은 고객들을 좀 끌어들인 이런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면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혹시 이제 코인 가든이 알고 계시나요? 스테이블 코인? 뭐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뭐 루나 사태로 뭐 스테이블 코인 역시 좀 안전지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이렇게 지금 테더 이런 게 있죠. 테더 같이 이제 뭐 법정화 자산을 가지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이제 자금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 자 그럴 시엔 이제 준비하고 있던 준비금 가지고 우리가 투자자들에게 돈을 좀 돌려줘야 되는 좀 이런 사건들이 이런 상황인데 이에 따라 지금 중앙은행이 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제 CBDC를 좀 빨리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코인이 있냐 말씀하셨는데 뭐 법정 자산을 담보로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알고리즘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건이 좀 터진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요즘에 루나와 또 테라 폭락 사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조금 불신이 많이 제기가 그렇죠.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좀 뭐 알고리즘 이런 게 정확히 이제 담보를 우리가 잡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CBDC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 미국도 보면 이제 미국 연준도 새 행정명령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설계와 배치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이제 지난해부터 중앙은행 CBDC 모의 실험을 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이제 좀 만료를 하겠다라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요즘 또 트론이 또 많이 문제잖아요. 트론이 그쵸, 지금 뭐 마이너스 한 20%의 뭐 폭락이 나왔고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좀 하락하긴 했지만 특별히 이제 트론이 이렇게 문제가 있던 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궁금하네요. 최근에 이제 트론이랑 웨이브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제만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트론을 통해서 이제 전송을 하려고 내가 업비트에서 바이낸스에 전송하려고 트론을 샀는데 사자마자 10%가 그냥 날아가 버린 이런 이슈가 발생했는데 일단은 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USDN이라는 자산과 이제 패깅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랑 트론이랑 패깅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앞서서 제가 이제 코인 가드님한테 질문 드렸던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 이제 종류로는 이제 뭐 자산 담보형 그리고 이제 다른 코인들 알트 코인들 담보형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스트롱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내가 100만 원만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100만 원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뭐 10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한편으로 이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는 1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부분에 1000만 원을 다 이제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지금 트론에서 패깅이 깨졌습니다. 패깅이 깨졌고 트론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루나 테라랑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나 테라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깅이 깨진다? 그러면 1트론의 가치를 통해서 1달러 패깅을 맞춰서 투자자분들한테 돌려주고 트론의 가치가 만약에 USD 패깅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트론을 소각시키는 구조입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최근에 왜 트론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좀 비트코인이 하락장이었죠.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트론이 갑자기 미친 듯이 너무 잘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게 보시면은 트론을 얼마나 소각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때가 약 5월 달이에요. 아마 저랑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비트를 한번 맞춰보시면 정확하게 맞을 텐데 이때 정말 많은 양이 트론이 소각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 예치금을 30%, 20% 이렇게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디파이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판매를 하면서 트론을 소각시키는 이런 구조. 최근에 루나 테라가 비트코인 하락장에서도 미친 듯이 막 14만 원, 15만 원 뚫고 올라갔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소각이 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트론 소각량 딱 보시면은 엄청납니다. 근데 어제 소각하지 않았어요. 소각하지 않고 달러의 패깅이 깨지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거의 제2의 루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트론에 투자할 때 정말 이제 루나처럼 가치가 영원히 수렴할 수 있다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조심히 각별히 조심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진행 중인 테라랑 루나 사건과 또 트론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CBDC에 대한 니즈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코인가드님, 암호화폐랑 또 CBDC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보면 트론이 좀 문제가 많죠. 그 코인 트레이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좀 위험성 그런 것 때문에 각국에서는 이제 CBDC를 빨리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CBDC가 뭐냐라고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죠. 이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 기관과 정부 기관이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좀 중심화 장부에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CBDC 같은 경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행 주체가 어디냐? CBDC는 중앙은행이겠죠. 자, 암호화폐는 없죠. 우리가 발행 주체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이 되죠. CBDC는. 근데 암호화폐는 되지 않는다. 뭐 사용처는 이제 뭐 온 오프라인에 두 개 같이 사용이 되지만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막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종류로 보면 뭐 간단하죠. 뭐 각 국가별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디지털 화폐가 이제 CBDC가 되겠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암호화폐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뭐 변동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CBDC는 거의 없죠. 뭐 가격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암호화폐는 상당히 움직인다. 자, 이렇게 뭐 기술력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정반대로 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좀 유일한 디지털 아이디와 좀 연계된 블록체인 내 뭐 분산 원장에 기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CBDC는 이제 중앙은행이 좀 금융에 대한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좀 디지털 화폐로 좀 가는 이 와중에 CBDC와 암호화폐는 좀 다르지만 다른 점이 이렇게 있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코인 트레이너님은 CBDC랑 또 스테이블 코인이랑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여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드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CBDC랑 이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제일 성격 다른 게 이제 탈중앙화라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현금을 쓰는 거, 국가에서 다 뒤쫓아 다니면서 다 캐내지 못합니다. 제가 뭐 이제 마트에 가서 3,000원 주고 뭐 껌 하나 사 먹었는데, 껌은 너무 비싸고요. 3,000원 주고 뭐 이제 자리톨 큰 거 하나 이렇게 사 먹었는데 그걸 이제 일일이 추적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만약에 이게 CBDC가 발행을 돼서 모든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정부에서 정말 이제 거의 이제 약간 조금 중국이 지금 CBDC를 발행해서 첫 번째로 쓰이는 이유가 모두 이제 거래 출처를 다 읽고 이제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싶은 이런 이유인데, 가상화폐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 가지 트릴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 안정성이랑 이제 자본 효율성,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 이 탈중앙화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많은 차이를 조금 둘 것 같아요. 둘 것 같고, 지금 일단 또 한 가지 단점으로 되는 게 이제 환차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뭐 달러 차이, 그리고 우리나라 뭐 프랑스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된다면 김치 프리미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만약 뭐 프랑스에도 또 다른 뭐 프리미엄이 있겠죠. 프랑스 거래소에 뭐 다른 뭐 바게트 프리미엄 뭐 이런 게 붙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날 수 있는데, CBDC를 활용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은 이런 김프 차이를 굉장히 많이 줄여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거래소에서 사든 저 거래소에서 사든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원화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정부가 보증한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굉장한 메리트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이걸 정부가 보증한다고 해가지고 일단 너무 이 거래 자체가 탈중앙화적이지 못하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느 정도 탈중앙화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너무 이게 놓고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CBDC에 밀리지 않게 스테이블 코인이 잘 하려면은 패깅을 잘 맞춰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가드님이 이제 암호화폐랑 CBDC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이제 뭐 암호화폐나 CBDC 같이 간다고 생각되고, CBDC는 좀 유익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CBDC는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뭐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뭐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자금 세탁을 또 억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금융 안정성 높아지고 뭐 프라이버시도 개선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CBDC는 화폐 가치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우리 암호화폐는 그렇진 않죠. 근데 CBDC는 또 중앙에서 이런 발권력을 갖기 때문에 법정화폐와 완전히 비슷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좀 신뢰도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에 반해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까 뭐 말씀드린 뭐 트론이나 이런 뭐 루나 사태로 인해서 코인 런이 많이 오게 된다, 뭐 돌발 변수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 가치가 0으로 수렴을 좀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좀 드러났죠. 자, 그런데 왜 같이 가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CBDC는 또한 이제 중앙은행이 발권한 모든 디지털 화폐 이동 경로를 좀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비자금 조성 같은 불법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겠죠. 자, 그러나 뭐 가상화폐처럼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될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제가 말씀드릴 게 CBDC의 장점, 같이 왜 가냐 그러면, CBDC 말고 암호화폐는 그의 CBDC가 따를 수 없는 그런 확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성이 뭐냐면, 뭐 이런 좀 지급 결제에 좀 국한되지 않고, 뭐 금융이나 물류, 뭐 콘텐츠, 사물, 인터넷 등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좀 CBDC 같이 법정화폐에 좀 고정돼 있고, 뭐 국경을 막 넘어서 막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블록체인 시스템이 좀 표방하는 좀 탈중앙화라는 좀 본질적인 가치가 좀 멀어지는 이런 CBDC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둘이 방향은 다른데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코인 트레이너님 향후 스테이블 코인 시장 변화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존을 한다 했을 때 CBDC에 비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안 밀리려고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신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1달러당 1 뭐 스테이블 코인 뭐 1달러당 1테더 요게 딱 맞춰지는 요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지금 깨졌기 때문에 지금 신뢰를 가장 많이 잃고 있잖아요. 이 패킹이 깨졌을 때 이거를 복구하는 과정이 정말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이게 막 복구가 안 되고 최근에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그냥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비단 이제 뭐 이런 패킹에 있어가지고 비단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존 금융권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같이 이제 변동성이 심할 때 ETF 상품들 많이 들어보셨죠? ETF 상품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뭐 주식, 채권, 뭐 다양한 상품, 뭐 부동산 이런 걸 다 묶어놓은 이런 채권을 이제 이런 상품을 말합니다. 이런 펀드죠. 이런 펀드를 말하는 건데 이 펀드가 만약에 시장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괴리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괴리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패깅이 깨진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기존 금융권에서도 ETF 상품 같은 경우는 패깅이 깨집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2020년도 3월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쭉 내려갔을 때 그때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가 패깅이 한번 깨졌어요. 크게 깨져가지고 뭐 다른 이제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매도를 진행하고 여기에 있어서 패깅을 맞추는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이제 차익 거래를 기본으로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따서 만든 게 이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즉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이런 부분을 따와가지고 기존 금융권 봐라 ETF 얘네도 패깅 깨졌을 때 잘 맞춰가지 않냐 우리도 보완책이 있다라고 하면서 각종 이제 보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웨이브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소수의 고래들의 청산에 의해서 웨이브랑 이제 USDN 달러 패깅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고래들을 청산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청산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잘 진행이 조금 안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웨이브의 가격 하락으로 어느 정도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제 종목이 트론이랑 웨이브 이게 두 가지 종목인데 이 두 가지 종목에 있어가지고 구조 자체가 테라 루나랑 정말 비슷해요. 테라 루나 비슷하고 일단은 트론 재단 같은 경우는 돈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돈이 좀 많아서 이 패깅이 깨졌을 때 자기들 자본으로 좀 맞춰 나가는 이런 부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웨이브 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빨리빨리 수습이 조금 불가능한 것 같고 트론 재단이 일단 우선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만 만약에 트론 재단 자금 여력이 이만큼인데 더 큰 이제 자본에서 이제 숏 공격에 들어오거나 패깅이 계속 깨지면서 숏을 계속 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여기에서 버틸 수 있을까? 지금의 이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좀 한계로서 봤을 때는 이게 패깅이 깨졌을 때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계속 소모됩니다. 비용이 계속 소모되면 재단이 이제 계속 버틸 수는 없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조금 근본적인 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 시장에서 좀 살아남고 신뢰를 얻으려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정말 신뢰를 잘 얻으려는 이런 안정 담보물을 좀 공시를 해서 투자자분들한테 좀 믿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이자율,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같이 이제 디파이 서비스랑 같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익률 뭐 20%, 연 20%, 30% 고정 수익을 주겠다. 사실 기존 금융권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옥석 가리게 좀 나올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가격도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악재들이 한 번에 다 튀어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를 좀 진행을 하고 이 시장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 깨끗하게 한번 정화 작용을 해가지고 끌어올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자산시장,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을 때 주택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주택은 그냥 있는 주택이에요. 이 자산은 그냥 있는 자산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든 상품 구조에 취약점을 공격이 들어온 거지 이 자체 근원적인 자체의 문제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뭐 이더리움 이슈도 그렇고 이더리움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 이더리움을 담보로 이제 상품을 만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체의 문제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옥석거리게 잘 진행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좀 불안정성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가 암호화폐가 이렇게 CBDC처럼 이제 좀 안정성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저는 분명히 올 거라 생각하고 그 두 개는 무조건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좀 CBDC 같은 경우 이제 가상화폐처럼 뭐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좀 중앙은행에서 좀 발권함으로 뭐 안정성과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발권을 전자적으로 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막 찍어내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듯이 뭐 비용도 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CBDC의 좀 장점을 좀 말씀드렸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을 CBDC와 비교를 했을 때 이대로 그냥 끝나버릴 건가라고 말을 하면 단연코 아니라고 말을 하죠. 지금 이렇게 트레이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탈중앙화된 좀 한 나라의 화폐가 갖는 좀 제약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융 전반에서 이게 활용이 되게 되면 그 활용치가 얼마나 더 커지겠는가, 그런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성이 가상화폐를 좀 가장 큰 장점으로 좀 이어지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이 CBDC가 단시간 안에 잡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법정화폐를 좀 기준으로 한 우리 USD 테더나 이런 것들의 스테이블 코인의 지속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뭐 터질 폭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좀 현물에 대한 좀 투명성이 좀 제고가 되고, 그리고 또 지급 준비율에 대한 각국의 뭐 규제나 조사가 점점 더 철저해질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침체기를 좀 할 수 있는 이슈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해결돼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개발도상국 결제 시스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CBDC를 도입해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CBDC를 도입한다 그래서 바로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면 뭐 페이팔 같은 기업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뛰어든 이유,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시스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선진국들의 결제 시스템이 개발도상국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BDC가 만들어지고 뭐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뭐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 그 다음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들을 연결해줄 뭔가가 있겠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이제 경제가 원활하게 좀 작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뭐 핵심적인 수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지금 막 가상자산 시장과 계속해서 같이 성장을 해 왔습니다. 뭐 이번 테라루나 사건으로 좀 주춤해가는 좀 과정인 거 크게 흔들리고 있긴 한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들의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사고를 일으키고 좀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스테이블 코인과 이렇게 CBDC가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까지 알아봤는데요. 어제 시점에서 비트코인 큰 하락 나왔죠. 그래서 따라서 시청자분들이 또 이거에 대한 차트 시황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시황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이제 앞서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서 지금 비트코인 어떻게 지금 좀 흘러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주제를 정했지만 이걸 먼저 보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바이낸스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 21.7K 구간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어제 굉장히 많이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좀 지지선이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모르게끔 정말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 구간에서 사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24, 25K 구간까지 조금 본다면,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때 피보나치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구간 한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멈춰야 되지 않나라고 했던 구간인데, 지금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약 한 22K까지 20K 정도 구간까지는 약 피보나치에서 3.618 라인까지는 조금 열려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15분 봉상 이제 쭉 봤는데 차트가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쭉 떨어지기만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지금 하나도 안 걸려가지고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좋은, 정말 이제 어느 시점에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아주는 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1시간 봉상 지금 좀 차트를 봤을 때 이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서 정말 가파르게 지금 3파로 지금 떨어져 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정말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RSI 저점 보시면은 여기 떨어지는 와중에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점에서 저점 매수가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살짝은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구간 약 한 21K에서 20K 정도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지지받아주고 조금 흘러가주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흘러가주니까 지금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 조금 확인을 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쌍바닥 패턴 있죠. 쌍바닥에 2번 정도 바닥을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지 바닥을 함부로 예측해서 지금 이 정도 떨어졌으면 바닥이겠다라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 일단 피보나치상 여기 구간에서는 멈출 것 같지만 확인을 끝까지 하고 저점 매수 들어가시는 거나 이제 물타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해보고 싶은데 그때 사시거나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스테이블 코인과 또 CBDC의 미래, 또 오늘 비트코인 차트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 시황 지금 피보나치 3.618 구간까지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21K에서 20K가 지지 구간이긴 하지만 아직은 찐바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매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황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2부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인가드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컵앤핸들 패턴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부 진행할 좀 코인가드고요. 자,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저는 단연코 공부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말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수익을 나는 게 의미가 있지라고 하시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차트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 와중에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잘 공부를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불장이 또 뭐 오면 그에 대해서 좀 잘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익률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실전 매매입니다. 실전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좀 배울 거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온 패턴 컵앤핸들, 자, 무슨 소리냐 하실 거예요. 뭐 제가 다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자,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컵앤핸들 이렇게 상승 패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하락 패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컵을 우리가 사진을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린 사진의 컵 가지고 우리가 차트에 대입을 시켜볼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컵이 좀 늘어졌습니다. 사진상 이렇게 좀 늘어졌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차트를 그립니다. 쭉 밑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저항에 딱 맞고 다시 이런 식의 차트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냐, 우리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냐, 이것도 다 알려드릴 거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컵이잖아요. 이런 컵의 모양과 차트 모양이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두면 우리가 나중에 뭐 커피를 한 잔 하면서 또 우리가 이런 패턴이 있었지, 이런 거 나중에 좀 대입을 해보자라고 좀 또 우리가 기분 좋게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또 공부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넘어가 봐서 자,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 패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승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의 이제 원래 정확한 이제 뭐 원조라고 말을 하면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상승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 업비트 차트를 막 뒤져보고 뭐 바이낸스 차트를 막 뒤져봐도 이런 차트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공부를 할 거는 우리가 이제 항상 뭐 공부를 하다가도 여러 뭐 공식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변형 기출이라는 게 있죠. 변형 기출. 변형된 패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패턴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시작 지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겠죠. 파란색으로 할게요. 하락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패턴을 좀 배워보자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 우리가 내려가는 이 패턴이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단연코 여기죠. 단연코 여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 오늘 엄청나게 내려왔죠. 뭐 하나로 한 2,700만 원 선까지도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런 차트가 나왔으니까 지금 하락일 경우에 매수를 할까?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다.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인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쉽게 넣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패턴은 자, 언제 우리가 용이하게 쓸 수가 있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회복장이 오겠죠. 지금 이렇게 막 죽이듯이 막 내려가고 있는데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내려가는 그런 장도 없고 무조건 올라가는 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6월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요. 뭐 아까 트레이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트론 이슈도 그렇고 뭐 이더리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악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긴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약간 상승이 나왔다가 이게 저항이죠. 이게 저항입니다. 저항이 맞고 다시 이게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손잡이라고 해요. 손잡이. 손잡이 부분에서 언제 매수를 하냐. 이 손잡이 매수에서 찍어주고 올라와서 여기서 있던 이 저항 라인을 딱 뚫고 올라갈 때 여기서 브레이크아웃 써있죠. 매수를 해라 라는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매수를 하는 거를 제가 뒤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차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억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기억하기가 좀 쉬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컵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인데 자, 여기 이렇게 추가를 해야겠죠. 자, 추가를 해야겠죠. 제가 주말에 이거 차트를 좀 취합을 하느라 좀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버텨주는 모습인데 자, 이거는 좀 안 좋은 소식이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 일봉 가지고 자, 원래라면 이렇게 올라온과 동시에 저항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 차트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고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점점 U자 모양을 만들어 U자. 자, 우리가 컵앤핸드 차트를 만들 때 왜 컵의 사진을 가져왔냐라고 보시면 좀 생각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V자로 이렇게 짧게 나와주는 이런 V자 패턴보다 U자가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러한 패턴 같은 경우는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그러니까 짧게 보는 차트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갔을 때 우리가 타점 잡기가 상당히 용이한 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닌 긴 기간을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와요. 올라왔는데 자, 어디죠? 여기 저항선에서 정확히 우리가 저항을 딱 맞고 다시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 패턴이 한 정확도를 보면 한 60에서 70 정도, 70% 정도의 저항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해서 무조건 사고 이 패턴대로 가면 누구나 워렌 버핏이 되냐? 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손익비를 좋게 매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자르면 되죠. 여기를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손절가로 잡는 거 이 부분을. 자, 여기 뭐 정확히 제가 터치는 하지 않았지만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해도 만약에 다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해버리고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익절가는 좀 더 넓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손익비상 좋은 매수 매도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년 불장을 겪은 후 계속 내려왔어요. 21년 불장 겪고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 우리가 좀 잘 예의주시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차트로 넘어가서 자, 테조스입니다. 테조스 상당히 좀 무거운 코인이죠. 뭐 잘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은데 자, 비슷해요. 여기서 내려올 때 자, 우리가 내려올 때 저항선을 딱 긋고 내려와서 U자 모양의 쭉 긴 횡보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매수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오늘은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 우리가 이런 손잡이 부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파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돌파 시에 자, 우리가 만약 여기서 돌파 시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좀 높죠. 그래서 뭐 손익비가 좋습니다. 손익비가 좋은 매도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손절은 여기서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 선을 뚫고 내려오는 순간 재빨리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절은 크게, 손절은 작게 이런 식으로 우리 컵앤핸드 차트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상승형 차트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보시면 다 알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 번 더 보면은 자, 코스모스죠. 자, 컵의 길이가 컵이 모양이 다 달라요.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뭐 이런 모양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시라 해서 또 가져왔습니다. 자,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횡보가 아주 길었어요. 횡보가 정말 길었어요. 정말 길었다가 여기서 우리가 또 저항을 맞고 또 다시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이런 좀 컵앤핸드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또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네,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여기서 매수를 하시라. 손절은 어디서 하라? 여기서 하시라. 진짜 손익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쉽게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요즘 하락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익절은 크게 가져가는 이런 방식을 잘 오늘 공부를 해봤고 자, 우리가 항상 상승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장이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뭐 기분이 이렇게 막 편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우리 하락장도 한번 다뤄봅시다. 자, 컵을 뒤집어 놨어요. 네, 컵을 뒤집어 놨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만들다가 이렇게 저항을 맞고 여기서 깨고 내려가는 자, 이런 식의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갖다 드리니까 좀 이해하기 쉬우시죠? 뭐 해마학습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좀 그림을 보면서 이제 차트를 이제 대입을 시키는 그러면서 기억하기도 쉽고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똑같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환. 요즘 뭐 이런 인스타에 보면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하는. 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쭉 내려오고 다시 저항 맞고 핸들이죠, 핸들. 자,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가면 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락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핸들 부분부터 이제 지지선을 부수고 이제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상황이 오냐? 이 부분에서 이제 리테스트 부분이 있죠. 내려갔어요. 알았어, 내려갔는데 올라가는데 여기서 저항을 리테스트 부분에서 맞아버린다. 그러면 하락 이렇게 나오는 좀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컵앤핸드 하락 패턴은 진짜 좀 주의하셔야 돼요. 뭐 매도를 하는 것보다 이런 거 좀 관망을 하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이거 무슨 차트일까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이어줘야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 온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좀 이번에는 다시 올라왔죠. 올라오고 이 저항선에서 뚫고 내려갔는데 지지를 못 해줬죠. 이 부분에서. 그렇죠? 이 부분에서 지지를 못 해줬기 때문에 그 힘 자체가 계속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패턴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일봉이죠. 일봉이기 때문에 저렇게 막 1시간 봉, 뭐 30분 봉, 뭐 이렇게 1시간 봉, 뭐 30분 봉 또 뭐 있죠? 15분 봉 뭐 이렇게 보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핸들 부분. 자, 이 핸들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의 그 개미들이
엄청나게 꼬셔져요. 자, 2분 하락 상승에 막 개미 올라갈 것 같이 막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타고 나서 쭉 하락을 시켜버리는 이런 패턴들이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트론입니다. 트론. 오늘 어제 엄청난 좀 하락이 있었죠. 아까 코인 트레이너님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예, 좋은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항선이 있고 다시 깨고 내려가는 이런 식의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역해된 이제 역 핸들 역 컵앤 핸들 차트를 보면 이제 강력한 좀 하락의 척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락세를 끊어주기 위해서는 대형 호재가 좀 나와줘야 돼요. 대형 뭐 상승장으로 갈 수 있게 막 좋은 뉴스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지워주고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컵입니다. 컵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상승, 컵 모양을 뒤로 이렇게 꺾어서 하락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대로 공부를 하고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거시적인 좀 경제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차트만 가지고 투자하는 그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 비트코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하나가 비트코인 대장주가 내려가면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든 상황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뉴스도 좀 볼 줄 아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자, 지금 보시면 16일입니다. 16일. 16일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시. 자, 새벽입니다. 새벽. 뭐 다들 아시는 얘기예요.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금리 인상의 이슈가 있죠. 뭐 그래서 15일 저녁에 이제 새벽에 넘어가는 이제 15일로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어떤 말들이 많으냐면 우리가 양적 긴축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또 되고 뭐 대차대조 축소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런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말을 하죠. 자이언트 스텝. 최근에 CPI 지수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우리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요런 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자, 이게 지수가 0.75입니다. 75. 예, 75%를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코인 시장이 안 좋지만 우리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예측하는 이제 지수가 뭐냐면 0.5죠. 0.5. 뭐 0.5도 어떻게 보면 빅스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CPI 지수 안 좋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자이언트로 갈 가능성이 지금 30%가 된다고 지금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수치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70% 확률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단기적인 시장에 자, 우리가 예측을 해왔던 거고 그동안 이 수치가 다 선반영이 돼서 우리 증시나 뭐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돼 왔던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그 16일에 우리 3시 결정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좀 그래도 보합권에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이슈가 있다. 좀 잘 FOMC 좀 우리가 이 시간에 뭐 깨 있을 수는 없죠. 뭐 다 자야 되는데 근데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비트코인 이런 거 좀 보면은 우리 인플레이션 강세장에서는 이제 금보다 항상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정 공급량이라는 게 있죠. 한정 공급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저 화폐 발행, 인플레이션이 이제 화폐를 계속 찍어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통화 하락의 가치를 우리 이 비트코인이 좀 막아주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뭐 금리 이슈도 그렇고 준비를 좀 했던 거를 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컵앤 핸들 패턴과 또 코인 이슈까지 저희 16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결정까지 있으니까 그 부분 챙겨가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시고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쓰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